차량으로 가득한 복잡한 도시에서도 차 없이는 다니기 힘든 시골에서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시민의 발 버스,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과 함께 승무원의 안전 운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버스. 이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선마다 많은 정류소를 들려야 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정류소에서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특수한 운행 환경으로 인한 조급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승하차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에 승차하는 할머니. 보따리를 바닥에 두고 요금 계산을 하려던 순간 넘어지고 맙니다. 자리에 앉기 전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진 겁니다. 노인 승객들은 반사신경이 둔하기 때문에 급출발하면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립니다. 노인 승객을 대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짐을 들고 타는 노인 승객들은 자리를 잡은 뒤 요금을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도 길고 사고 위험도 더 높습니다. 짐을 가진 노인 승객이 탑승할 때는 승무원이 먼저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카드 먼저 찍으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미금역이요. 그럼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차가 완전히 멈추면 그때 움직이세요. 노인 승객이 자리에 앉는 것을 룸미러로 확인한 뒤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내리기 위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서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앞문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넘어진 할머니. 한 손은 지팡이, 한 손은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넘어진 겁니다. 이처럼 노인 승객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노인 승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차할 때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면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버스가 멈춘 다음에 천천히 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류장이 정차할 때는 원거리에서 조금씩 속도를 줄여 버스의 진동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노인 승객들이 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인으로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승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노인 사고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 승객이 승차 후 자리 이석을 하거나 미리 하차 준비 등의 특징에 의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승객은 버스가 주행 중이거나 정류장 진출입 시 경미한 움직임에도 차내 전도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감속 운행으로 인한 부드러운 운전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노인 승객 중 짐을 가지고 타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일 경우 차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노인 승객이 요금 계산을 할 때 승무원께서는 자리 이석 및 미리 하차 준비에 대한 유연성을 언급해서 미연의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이 하차하는 경우도 사고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룸밀러만 보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룸밀러 다음에 우측 사이드밀러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을 한다면 차내 안전사고와 하차사고 두 가지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붉은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앞선 승객들을 따라 하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성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기 위해 다시 승차합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는 출발하고 여성은 길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승객이 하차할 때 승무원은 승객이 인도에 안전하게 올라선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마지막 승객이 내렸다고 미리 판단해 출발했고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교통카드 태그를 위해 재승차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므로 승무원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하차 승객이 인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정류장의 버스를 보고 달려오는 한 여성. 승차하려는 순간 버스는 출발해버리고 여성은 바닥에 넘어집니다. 이 사고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앞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승차하려는 승객. 그러나 승무원은 앞문도 닫지 않은 채 승객이 다 탔다고만 생각하고 왼쪽 사이드 미러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정류장에서는 반드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 승객이 다 탔는지 뒤늦게 뛰어오는 승객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 탑승 후 룸미러로 자리에 앉은 것을 확인한 다음 앞문을 닫고 출발해야 개문 발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맙니다. 승객이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데 승무원의 관심은 진입 차선의 사이드 미러에만 쏠려 있습니다. 빨리 출발할 생각에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뒷문도 닫지 않은 채 출발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승무원은 승객 하차 시 반드시 룸미러를 통해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승객이 많아 혼잡할 경우에는 마지막 승객을 주시해 승객의 안전한 하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승객까지 인도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때 뒷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한 여성. 내리는 도중 갑자기 문이 닫혀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그 상태에서 버스가 움직이다 뒤늦게 정차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승무원이 승객의 하차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원인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하차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승무원은 이 정도 시간이면 다 내렸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무원은 항상 승객이 다 타고 내렸는지 사이드 미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하차할 때 마지막까지 버스 안전대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이 완전히 하차해 인도에 올라서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승차하기 위해 달려온 한 여성. 승차하려는 순간 버스 문이 닫히고 닫힌 문에 옷자락이 끼어 한참을 끌려갑니다. 승무원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극도로 위험한 순간 이 여성은 약 50여 미터를 끌려간 후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승무원이 남자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며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 남자 승객에 가려 뒤따라 타려는 여성 승객을 보지 못한 겁니다. 승객이 모두 탑승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앞문 쪽은 보지 않은 채 운행을 시작한 것이 원인입니다.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승무원은 사이드 미러로 뒤늦게 타려는 승객이 없는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이 다 탈 때까지 절대 앞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승객 탑승이 완료된 후 앞문을 닫고 천천히 출발해야 문게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버스 승무원들은 운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하게 하는데요. 운행 중에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교통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승무원. 운행 중인데도 승무원은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 인도 보도 블록에 충돌하고 나서야 고개를 듭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인지 반응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대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록 몇 초 차이지만 교통사고는 바로 이 몇 초 차이로 일어납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이 꼭 필요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핸즈프리나 이어폰 등을 이용한 통화도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중에는 스마트폰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전원을 꺼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쉬는 시간이나 회차지에서 전원을 켜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승무원은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며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운행 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무책임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승무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앞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호는 황색으로 바뀌고 결국 직진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승무원이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고 황색 신호가 켜져 있는 사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고 역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적색 신호임에도 서지 않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승무원의 실수는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교차로 황색 신호는 가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예비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황색 신호는 진행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맙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직좌 신호일 경우 횡단보도도 녹색 신호임을 승무원이 간과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 역시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는 사고입니다. 이번엔 운전석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승무원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보고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차량이 달려올 확률은 낮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확률이 높은데도 자신의 시야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버스는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교차로나 급커브길 통과 시 보도를 침범해 자전거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승무원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직좌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버스를 잠시 멈추고 보행자의 상황을 살피는 것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횡단보도 상황을 먼저 살피고 오른쪽 보행자 상황을 살펴본 뒤 사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고는 특수한 버스 운행 환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조급함과 부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의 최우선 수칙은 신속함보다는 승객의 안전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승무원 본인을 위해서도 조급함을 버리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은 허리가 약하고 다리도 힘도 없고 이래서 탈 때부터 좀 조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이제 태우는데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앉은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앉았을 때 출발하고 또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안전하게 내리시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항상 올라오실 때 항상 차분하게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올라오신 다음에는 거의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심한 배려와 작은 친절, 사소한 부분까지 살피는 주의력, 승무원과 승객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안전에 대한 약속.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과 함께 승무원의 안전 운행을 응원합니다.